최근 폴란드 스비노우이시치의 항구에 한국에서 온 수송선이 도착하자 많은 이들은 의문을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20일 전에 한국에서 K2 전차 6대가 실린 함선이 들어왔었기에 또다시 한국에서 온 수송선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송선 문이 열리고 폴란드군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일 만에 또다시 한국에서 제작해온 K2 전차 6대가 실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니, 한국은 도대체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가요? 자동차를 주문해도 제작까지 최소 일주일은 걸리는데 어떻게 최신의 3.5세대 전차가 한 달도 안 걸려서 무려 6대나 나오는 건가요? 유럽 전역에서 만들어내는 전차보다 한국에서 제작한 K2 전차 수량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폴란드 네티즌들은 또다시 한국에서 보내온 K2 전차에 대해 이젠 놀라움을 넘어 경외롭다며 지난 3월 18일 18대가 도착했고 이번 8월 23일 5대, 9월 11일 5대에 이어 고작 20일 만에 또다시 6대가 도착했다는 것이 믿기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폴란드 파웰베이다 국방차관은 지난 10월 3일 K2 블랙팬서 전차 6대가 실린 함선이 하역되었다고 알렸습니다. 폴란드와 첫 번째 계약에 따라 180대 탱크 중 62대가 이미 폴란드에 인도된 것인데요. 이를 보고 폴란드에서는 K2 전차 한 대가 생산되는데 짧으면 이틀, 길면 3일이면 된다고 놀라워하는데 유럽에서는 한 달에 한두 대를 생산하는 것도 빠르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한국은 생산 속도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현대로템은 K2 전차의 아주 중요한 개발이 완성되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고 폴란드에 빠르게 도착하는 모습을 통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한편 한국의 K2 전차를 둘러싸고 도입을 희망하는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르메니아인데요. 아르메니아라고 하면 흔하게 들어본 이름이 아닌 만큼 생소하실 수 있는데 러시아, 튀르키예, 이란에 둘러싸인 형국의 아르메니아는 21세기에 접어든 지금도 안보 위협이 상당히 큰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중동과 가깝기 때문에 중동 일대에서 군사적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이란의 위협도 배제할 수 없어 다양한 안보 위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또한 아르메니아의 입장에서 러시아는 필요할 땐 우방을 자처하다가 막상 자신들의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 아르메니아를 없는 국가 취급하였는데 튀르키예는 과거 아르메니아를 침략했던 오스만 제국의 계승 국가이다 보니 국가 간의 관계가 매우 불편한 처지입니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와 이란 모두 해당 지역에서는 나름의 군사강국으로 평가를 받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는 매년 GDP 5%가 넘는 엄청난 예산을 국방에 투자하고 있으며 매년 국방비 증가율이 10%를 가뿐히 넘기고 있는데요. 게다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제르바이잔과의 군사 충돌도 빈번하여 안보 문제에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는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의 수렌 파피키안 국방장관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K2 전차 구매 가능성을 검토했는데요. 최근 아르메니아의 적국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놀라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한 언론은 지난 9월 미국이 아르메니아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아시아에 압력을 가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아르메니아 국방부 장관 수렌 파피키안이 아시아를 여행하고 있다며 한국을 방문했다고 했는데요. 지난 4월 5일 브뤼셀에서 아르메니아에 미국 무기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는데 미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아르메니아에 판매된 프랑스 군용 장비는 성능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크라이나도 한때 이 장비를 거부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프랑스는 지난 2월 아르메니아와 케이사르 자주포 36대를 계약하고 단거리 미사일 수출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가 수준 낮은 무기를 팔려는 것을 탐탁치 않게 보았는데요. 프랑스가 아르메니아 무기 도입 과정에 참여하자 미국은 프랑스의 개입을 차단하고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면서 한국산 K2 전차를 사라고 권유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미국산 무기를 팔면서 생기는 공백에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루마니아 모두 미국산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하면서 K2 전차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는데 아르메니아에서 미국은 에이브람스 전차와 K2 전차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개최된 리임에 참석한 수렌 파피키안 국방장관이 한국과 K2 전차를 도입하기 위한 구매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리임은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의미하는데 파피키안 국방장관이 여기에 참석한 것은
표면적인 명분이고 그 이면에는 한국의 방산 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하려 했다는 것이 현지 매체의 주장인데요. 이 밖에도 파피키안 국방장관은 한국의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다수의 장관과 오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국가의 국방장관이 직접 방문하여 K2 전차 구매를 타진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아르메니아에서 한국산 전차 도입을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르메니아의 지상 전력은 주로 소련제 무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주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이 3세대 수준으로 평가받는 T-80 계열의 전차인데요. 이마저도 서방의 3세대 전차보다는 다소 기술력이 뒤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으며 게다가 현재는 3.5세대 전차가 지상전력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3세대 전차로 주변의 군사 강국을 상대하기엔 많이 부족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필요한 전차의 조건은 3.5세대 이상의 최신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납품과 사후 지원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르메니아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전차로 K2를 선정한 것입니다. K2 전차는 현대 위아에서 개발한 120mm 활강포 CN8을 탑재하였으며 자동 장전 장치를 가지고 있어 빠른 사격이 가능한데요. 포탑 후방에 16발의 탄약을 적재할 수 있으며 자동 장전 장치를 활용하면 1분당 최대 10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재장전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 전차에 대한 관통력도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군이 사용하는 K-79 날탄을 사용하면 2km의 거리에서 최소 800mm 이상의 관통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은 열화 우라늄탄에 비해 관통자가 약한 텅스텐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탄심이 뭉툭해지면 워시루미 현상을 개선하여 관통력을 열화 우라늄탄에 준하는 수준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K2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전차를 보호하기 위한 능동방어 장치가 탑재되어 아군의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적의 중성자탄의 위험을 감지하고 오염지역을 우회하는 것까지 가능한 전천후 전차인데요. 또한 한국은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뛰어난 놀라운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의 전차 생산업체 중 하나인 KNDS의 레오파드 전차 생산 능력은 현재 월 세대에서 4대 연간 40에서 5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현대로템은 생산량을 늘려서 한 달에 40에서 50대를 내놓을 정도의 놀라운 생산력을 보이고 있는데 레오파드 전차는 한국이 한 달 동안 만들 물량을 1년 동안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찾아와 K2 전차를 구매하기 위해 국방부 문을 두드리는 만큼 세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폴란드 등 유럽 국가의 실전 테스트에서 보여준 내구성을 바탕으로 K2 전차는 전 세계 전차 시장을 평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